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다시 인사드립니다. 방수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같이 들여다볼까요?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꿈꾸는 미래의 도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그냥 소설 속에서 뭐 읽거나 네. 아니면은 뭐 기술 관련된 그런 어떤 사진들 네. 네, 그런 걸 본 걸로 상상하고 있죠. 맞습니다. 공상과학에나 이제 나올 법한 그런 도시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요. 네. 새해가 되니까 좀 뭔가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데 맞아요. 이런 의욕에 불을 당겨주는 대담한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CNN이 소개한 미래 아이디어를 한겨레 신문이 간추렸는데요. 네.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로가 지난해 9월에 이상적인 미래 도시 텔로사에 대한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토지는 시민이 공유하고 거기에서 얻는 임대 수익은 사회 인프라 구축에 쓰는 공동체 도시인데요. 네. 탄소 중립 개념을 적용해서 모든 직장, 학교, 편의시설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이른바 15분 도시로 건설한다는 겁니다. 마크로는 텔로사의 그 모습을 뉴욕의 활력과 도쿄의 효율 그리고 스웨덴의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도시로 그리고 있는데요. 네. 40년 안에 서울 크기 땅에 인구 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후보지로는 미국의 네바다, 유타, 아리다오, 애리조나, 텍사스 등의 사막지대를 꼽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아주 구체적으로 뭐 지역까지 정했네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상상력이 있을까 살펴보니 이스라엘의 세게브 카스피라는 산업 디자이너가 네. 숲을 관리하는 로봇팀에 관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 드론형 로봇이 산림을 감시하고 톱을 장착한 로봇과 나무 심는 기능이 있는 로봇이 숲을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좀 현실 가능할 것 굉장히 같은데요. 현실 가능한 네. 상상인 것 같고요. 또 독일의 유명 자동차 업체에서는 2040년을 목표로 재활용 강철이나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100% 재활용 가능한 자동차를 컨셉트카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환경을 이건 지금 실제 컨셉카로 보인 네, 거죠? 선보인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해 외장 도색을 하지 않고 시트 가죽도 식물성 소재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기후 변화로 있을 좀 해수면 상승을 우려해서 일본 도쿄에서는 해상 주택이라는 상상도 좀 내놓고 있고 다양한 지금 미래의 도시에 대한 상상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로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업체에서 관련 분야. 근데 아까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가 한 도시를 상상했다는 거 보면 이 기업을 한다는 게 결국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느냐랑 또 연결돼 있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좀 상상력을 가진 기업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뭔가 좀 과학 소설의 한 대목을 읽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특히 이스라엘의 세게브 카스피라는 산업 디자이너가 만한 숲을 관리하는 로봇팀은요. 사실 소설보다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산림 관리사가 있는데 생각보다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고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론형 로봇이 높은 고지에서 산림을 두루 살펴보고 또 문제 있는 나무를 발견할 시에 즉시 이제 톱을 장착한 로봇이 가서 나무를 관리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숲이 아주 풍성하고 멋있어질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런 걸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사실 그에 반해서 오히려 오늘의 주제인 텔로사라고 하는 요 도시는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토지를 시민이 공유하고 임대 수익을 사회 인프라 구축에 쓰는 공동체 도시잖아요. 이상적이긴 한데 토지의 소유권 문제나 뭐 임대 수익의 배분 문제 그리고 또 금전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갈등이 왠지 많을 것 같죠. 굉장히 갈등이 예상되고 완전한 실현 단계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보다 또 더구나 뭐 뉴욕의 활력과 도쿄의 스웨덴의 지속 가능성이
감성이 어떻게 한 도시에 다 들어갈 수 있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들기도 이게 하고. 모든 도시의 장점만을 취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아주 뭐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니 방수진 시인도 청소년 그 잡지에 친환경 해상 도시에 관한 글을 쓰신 걸 제가 들어봤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저 한 청소년 잡지에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환경과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구상되고 있는 다양한 해상 도시에 대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슈가 좀 맞아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 해상 유토피아인 오셔닉스 시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2019년 4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혁신가나 탐험가,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가 바다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만들자라는 의제를 두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육각형의 인공섬을 여러 개 붙여서 확장시켜 만든 것인데요. 최대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성과 운영 방식도 일반 도시하고 조금 사뭇 다른데 외곽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을 두고 중심부에는 주거지와 생활 공간을 만들고요. 네. 물, 에너지, 식량 등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빗물을 통해서 물을 얻고 바닷속의 양식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먹을 물고기를 직접 양식을 하는 거죠. 네. 바다 위 유토피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소는 어디서 키우나? 뭐 이런 생각 잠깐 들긴 해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일본의 유명 건설사 시미즈가 2040년 완공을 목표로 발표한 친환경 인공섬인 그린플로트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인가 보죠? 네, 시미즈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완공을 거군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약 7,000톤의 무게에 달하는 중심부에 해수의 마그네슘에서 추출한 금속을 이용해 만든 초경량 합금으로 그 중심부를 만들어서 지금 궁금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네. 이 가축이나 다른 농업으로 음식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초원이나 숲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장소로는 태평양 적도 지역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덥지만 온도가 일정하고 태풍도 일어나지 않는 안정된 기후가 해상 도시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적절하게 태풍 굉장히 중요한 변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적도에 1,000m 가량의 타워를 세우면 1,000m 상공은 1년 내내 평균 기온 26도의 정말 이상적인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일본은 이 부분은 또 굉장히 관심이 높군요. 네, 맞습니다. 뭐 기후 난민을 위한 뭐 해상 도시 릴리패드 같은 것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앞으로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기후 난민을 대비하는 하나의 구상책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현실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상상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건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이고 과학적 상상력에 대한 것들인데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개인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상상해 보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코로나 종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어떤 상상보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바로 코로나 종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나아가서 세대별로 상상을 좀 해보면 제가 속한 나이대인 청년대 자신의 집을 다 하나씩 갖게 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을 끌어모아 이제 그러니까요. 저축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보금자리를 하나씩 갖게 된다면 그 좀 무력감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맞아요. 청소년층에게는 매일 2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노는 데 집중할 수 있는 2시간 노는 시간 보장제도 이런 거 만들어주면 청소년들이 아니 지금 대선 나가십니까? 굉장히 행복해할 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이제 중장년층에게는 좀 삶의 여유와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중장년층의 자연타운을 만들어서 이 사회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고 싶네요, 정말. 네, 이렇게 세대별로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유와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이 좀 절실한 시점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것과 어울리는 상상과 관련돼서 어떤 시를 읽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시는 김용택 시인의 사랑이라는 작품인데요. 예,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즐거워지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야, 참 사람 사는 이 세상이 그만큼 고맙게 느껴지고 따뜻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용택 시인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좀 먼저 읽어드리고 나머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김용택. 당신과 만남으로 하여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애뜻이 사랑하듯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길가의 풀꽃 하나만 봐도 당신으로 이어지던 날들과 당신의 어깨에 내 머리를 얹은 어느 날, 잔잔한 바다로 지는 해와 함께 우리 둘인 참 좋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따뜻해지죠? 김용택 시인의 사랑을 저희가 같이 한번 네. 들어봤습니다. 예. 참 공동체를 위한 상상, 음. 모두를 위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죠. 당신도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 준 것이 참으로 고맙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뭐 이상적인 미래도시 텔로사도, 기후 난민을 위한 다양한 해상도시에 관한 상상도 결국 공생이라는 가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열정과 따뜻함이 그 상상력의 시발점이 되는 것 맞아요. 아닐까 싶었는데요. 이렇게 함께와 더불어라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동체와 모두를 위한 상상력을 꾸준히 더해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에 야, 참 둘이어서, 참 모두여서, 참 함께여서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이 공동체를 위한 상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런 미래가 올 날을 좀 기분 좋게 상상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예, 새해 첫 시도 김용택 시인의 그 사랑, 공동체를 위한 상상, 결국 그들을 함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열정과 따뜻함, 사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시시한가 오늘은 언론에 소개된 다양한 상상력을 같이 들여다보고 우리 삶을 행복해하게 하는 상상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